자, 오늘 시험 증거 2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쭉 살펴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마 21번이 제일 정답률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상대적으로 22번이 조금 더 쉽게 나오는 편이고 21번은 이게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개 튀어나오는데 이 조건들을 잘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화를 잘 순서, 조직화 순서 이거를 좀 잘 생각을 좀 하셔야지만 문제가 좀 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되게 문제가 좀 도돌이표 같은 쪽으로 좀 계속 꼬여가는 뭐 그런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순서, 풀이 방향을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부분. 그러니까 그 순서를 조직화한 순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순서를 어떤 순서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쉽게 보일 때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어려운 축에 속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정답률이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들이 의미하는 거하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하고 묻는 거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항상 좀 잘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각각의 조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C와 BD가 지금 평행하다라고 나오는데 이 평행하다라는 거, 평행선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죠.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서 어떤 평행선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평행하다, 평행선 이것들의 용도는 뭐냐면 얘들의 용도는 뭐냐면 각의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의각이나 억각이 같을 거다라고 하는 거, 혹은 뭐 동의각 또는 억각, 각의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뭐냐면은 닮음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각에 대한 성질이 나오기 때문에 동의각하고 억각이 같다는 이 성질 하나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닮음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평행선의 용도는 각에 대한 측면이 좀 강하게 들어올 거죠. 삼각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에 대한 어떤 정보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써놓고 보자면은 이쪽을 알파라고 두면은 이쪽은 알파 이런 정도가 되겠다라는 게 일단 보이셔야 될 것 같고 이쪽 각은 지금 이쪽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좀 뭐 조금 각이 조금 보기 좀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 조건에 지금 AC와 BD의 길이 B가 1대2라고 주어져 있는데 저거랑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 AC라고 하는 거니까 AC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게 길이 B가 1대2다라는 건 여기를 K라고 뒀을 때 여기는 2K라고 둘 수 있다. 그럼 묻는 거는 뭐다? 구하는 거는 K 제곱을 구하는 거다. 자, K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간단해. 이제 방향은 확실히 정해지는 거죠. 이제 K를 구하는 겁니다. 저런 상황에서 K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항상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를 놓쳐버리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K를 구하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 조건은 AH 대 BH 길이가 1대3이다. 그럼 AB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쪽의 길이는 그냥 그러면 AH 길이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그냥 2분의 3 정도 뭐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길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AH 길이가 2분의 1이고 BH 길이가 2분의 3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어진 나머지 조건이 외접원의 반지름들이 각각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사인 제곱에 대해서 CAB라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떠올려야 될 게 당연히 여기에서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을 당연히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CAB라는 각, 요 알파하고 관계 있는 이쪽 부분의 각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하고 좀 생각을 연관지어서 가셔야 되겠다. 이 부분인데 자, CAB라고 하는 각하고 좀 연관지어서 보려고 하니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요쪽에 있는 각 얘를 내가 알파는 썼으니까 베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타 정도로 요 각을 내가 베타라고 봐버리면 그죠? 여기 있는 각을 저 DAB라는 각을 베타라고 봐버리면
CAB라는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표현이 되겠다까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 값은 실제로 AC분의 CH 요 각이 있으니까요. 요쪽 ACH에서 K분의 뭐 CH 이런 정도로 해서 사인 값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죠. 네, 그것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인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건 BC 길이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BC는 ER, 스몰 r, 요거랑 관계가 있겠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 관계가 곱하기가 되니까요.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눈치를 채셔야 돼요. 다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또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B쪽에 있는 각을 파이에서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로 바꿔낼 수 있겠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왜냐면 요거 가지고 사인을 쓰면 사인값 똑같죠? 알파 더하기 베타 같을 거고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치면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성질을 요 각을 하나 찾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쓴다.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나 값이 똑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또 쓰기가 편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AD로 가버리면 되겠죠. AD. 되겠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각이 다 정리가 된 상태고,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로 표현이 되니까 삼각형이 사인 법칙을 쓰기가 용이해졌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준 이유가 따로 다 얘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슬슬 표현을 해버리면 작은 거부터 볼까요? 삼각형 CAB에서, 삼각형 ADC에서 여기서는 지금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뭐가 나오게 될까요? BC가 나오겠죠. BC가 나오는데 얘가 E 스몰 r. 그러면 이거 제곱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다는 얘기니까요. 다음 삼각형 이제 ABD인가요? 네, 삼각형 ABD에서 살펴보면 사인의 아까 얘기했지만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각이 같아지죠. 사인 값이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D 해서 얘가 2배의 스몰 라지 r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제곱을 준 이유는 여기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리기 위해서 분모를 날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되겠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조건을 다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하게 되면 남는 게 결국 이 식이 뭐가 나오느냐? AD의 제곱에서 BC의 제곱을 뺀 게 51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오면 이제 다시 문제가 또 바뀌어 버리죠. 이제 여기까지만 오면 문제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길이에 대한 얘기잖아요.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던 여기 K, 이제 이 K 얘들이 등장할 차례죠. 어떻게?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것. 정확히 코사인 법칙이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다시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구하는 건 K입니다. 그죠? 그럼 이 코사인 법칙 안에 K와 2K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과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남아있는 뭐가 남아있다? 여기 2분의 1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값 요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먼저 좀 계산을 하게 되면 분모는 ACH죠. 네, ACH에서 보시면 K분의 2분의 1. 아하, 2K분의 1이구나. 그럼 전체적으로 이 관계식이 K에 관한 방정식이 되겠다. K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은 우리가 묻는 게, 구하고자 하는 게 K니까, 이 방정식 풀면 답 나오겠다. 그런 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 제곱까지 계산했는데, 마저 해볼까요? 네, 표현만 좀 해보면, K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내면, AD의 제곱은 4 더하기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K, 그 다음에 코사인에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여기는 코사인에서는 부가 바뀌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2K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고 마찬가지로 BC의 제곱도
네, BC의 제곱도 4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다음에 2K분의 1 코사인값.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순서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조건들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 1대2다. AC 대 BD가 1대2다. 그럼 K, 2K를 두고 AC의 제곱 묻는 게 AC의 제곱이니까 K 구하는 거고 K에 대한 K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네, K에 대한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H 대 BH는 요게 2분의 1, 2분의 3 요 정도의 의미를 밖에 없는 것 같고 2라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네, 일단 네, 평행선의 용도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각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닮음에 대한 얘기나 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동의가 어디까지 같아진다 그러면 닮음이나 도형이 충분히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 이제 이 CAB라는 각에 대해서 처음에 여기 알파를 두고 나면 CAB라는 각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CAB 요 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여기를 베타 뒀을 때 이쪽 삼각형에서도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이 빼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만들어진다. 저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뭐 그래 놓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2K분의 1로 나온다는 것만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두 변과 게임각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것과 이 분석한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나열할 거냐, 어떤 순서로 조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게 조금 복잡하다기보다 좀 이게 잘 순서를 조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오히려 22번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답률이 제일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문제고요.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들은 방법이 없죠. 열심히 조건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순서를 조직하는 연습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어쨌든 묻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거하고 관계를 잘 지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인이나 코사인에서 요런 관계, 요런 상태에서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사인은 같아지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거 많이 이용을 하는 문제잖아요.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좀 베타라는 각 하나 잡는 게 요거 때문에 CAB라는 각 때문에 베타라는 각만 잡으면 요거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고 22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번은 네, 3월 모의고사로 그런지 생각보다 좀 쉬운 편이고요. 생각보다 생각할 게 좀 간단한 편입니다. 오히려 21번에 비해서는 생각할 게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고민할 거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살펴보면 A는 양수고 fx는 1차 함수고 gx는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t에 대한 정적분으로 지금 정의된 함수다. 그 다음에 gx는 극값이 없다, g의 2는 5다. 뭐 이런 걸 형태를 물었는데요. 사실 뭐 출발은 이제 이거죠. 조건이 극값이 없다. 자, 극값을 안 가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같으면 G'X가 당연히 지금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G'X를 한번 구한다고 보면 어디다 쓸까요? 네. G'X를 한번 바로 구해놓고 써놓고 본다고 치면 얘가 어쨌든 간에 X제곱 빼기 4에다가 절대값 fx 빼기 a만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인데 자, 이 함수가 지금 극값을 안 가진다. 이 부분만 우리가 고민을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또 21분보다 쉽다는 얘기고, 네. 극값을 안 가진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얘는 지금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무조건 존재하게 되잖아요. 앞에 것만 보면.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미분 가능한, 아니지, 꺾이는 점 빼고는 미분 가능한 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값을 안 가지게 만든다. 자, 이거를 고민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앞부분이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경계를 기준 이제 이하고 마이너스 2에서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걸 곱해서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극값을 안 가진다는 말을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시면 돼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요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 딱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2차 함수에다가 내가 있던 1차 함수를 곱해가지고 부호를 바뀌지 않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요거 하나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하나만 생각을 하면 문제는 오히려 좀 더 쉽게 풀리는 부분인데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가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플러스가 되거나 어떤 1차식을 뭐 절대값 붙은 이런 1차식을 하나 곱했을 때 다 플러스가 되거나 다 마이너스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 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냥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거 고민하자는 얘기인데, 자 여기 y축을 하나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하면 어쨌든 얘가 2차 함수가 지금 y축 대칭인 형태고 얘는 절대값 fx 1차식이니까 이런 모양이거나 이런 모양 정도가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지금 a를 양수로 준 이유는 뭐냐면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내렸다는 얘기. 1차 함수를 꺾어놓고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리게 되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런 모양 정도만 내려오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런 모양으로 내려오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쪽에서 부호가 달라지는 게 생기니까 아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모양이겠구나.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래로 블로가 모양 형태로 꺾이는 걸 잡아야 된다. 그러면 아래로 꺾이는 거 모양을 잡는다고 쳤을 때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이쪽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플러스를 만족을 하는데 이쪽 경계로 오면은 플러스인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막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어떤 특정한 함수, 이 fx에 대한 이 절대값 함수는 어떤 특징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면 요 점은 반드시 두 개의 점은 반드시 지나면서 내려와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안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생기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함수 얘는 반드시 요 2하고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a만큼, 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형태에서 내려오는 형태, 이런 형태여야지만 반드시 부호를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양수인 얘기, A를 양수로 줬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전체 부호를 지금 우리는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A가 음수라면 위로 블록하게 되니까 위로 블록한 모양으로 만들면 전체 부호를 다 마이너스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A 자체는. 내렸다는 얘기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모양으로 전체 부호를 다 플러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 2하고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원점에서 뭐 있던 거니까 fx의 식을 내가 이런 정도로 둘 수 있지 않겠느냐. 절대값 뭐 px 정도. 그 p는 0보다 크다고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 식이 2나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저기 전체 절대값 f의 2 마이너스 a 요 값이 0이어야 되겠다. 요걸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를 0보다 크다고 뒀으니까요. 2p-a가 0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a는 2p 정도로 잡아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g'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p로 묶어낸다고 치면, x제곱 빼기 4가 되고, x제곱 빼기 4가 되고 여기서는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는 p가 0보다 큰 경우일 거고요. 아니 p가 아니죠. x가 0보다 큰 경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서 x제곱 빼기 4에 여기가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2p니까 여기는 x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여기 조금 다르죠. x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를 거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그럼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g의 마이너스 4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 결국에는 요 a 값을 알아야 되고 요 식도 알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g의 2는 5라는 말을 어떻게 쓸 거냐? 적분을 시키면 되겠다는 얘기죠. g의 2라는 거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p 끄집어내고 요 식이니까 0에서 2까지니까요.
P의 X제곱 빼기 4의 X 마이너스 2, 아이고, X가 아니죠. T죠. 네, T제곱 빼기 4의 T 마이너스 2의 DT. 네, 요 값이 5다 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P 값이 튀어나올 거고요. P 값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G의 마이너스 4만 계산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G0 값은 의미가 없잖아요. 0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네, 이런 정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계산, 나머지 부분은 계산이고, 결국에는 이제 도함수의 부호를 어떻게 바뀌지 않게 내가 이 1차 함수를 세팅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 고민의 거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21번보다는 좀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2차 함수는 반드시 지금 이 2차 함수 x제곱 빼기 4가 이렇게 반드시 부호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호를 다 동시에 양쪽 다 뭐 네, 각기 부호 바뀌는 부분까지 해서 어쨌든 다 같은 부호를 만들 수 있을 거냐라는 걸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이게 위로 블록한 건 일단 안 된다는 건 얘기를 했고, A를 양수로 준 이유는 내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 됐을 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해서 실제로 양으로 넘어가는 방향. 여기서 0이어야 된다. 내려가서도 안 되고 올라가서도 안 된다. 그래서 1차 함수를 이렇게 잡아내는 것,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잡아내는 것만 하시면 G의 2를 가지고 P를 구하고 P가 나오면 나머지 뭐 G의 마이너스 4만 구하면 답이 나온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22번 치고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하기로 21번과 22번이 또 공통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실제로 22번이 좀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왜? 고민거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21번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네, 부호를 어떻게 지금 같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